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.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떠나볼 도시 어디로 떠나볼까요? 네, 오늘의 과학도시는 최근 영화에 등장해서 꽤 많은 분에게 낯이 익을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. 1940년대 과학도시로 탈바꿈해서 지금까지 첨단 과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과학도시는 로스앨러모스입니다. 미국 서부 뉴멕시코주에 있는 인구 12,000여 명의 작은 도시인데요.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이 비밀 프로젝트였죠.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지여서 유명해졌고요. 네. 또 이때 세워진 연구소에서 지금까지도 물리학은 물론이고 에너지와 바이오, IT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맨해튼 프로젝트 하니까 지난해 개봉한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배경이 되는 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영화 오펜하이머의 주 배경 중 하나가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직후의 로스앨러모스입니다.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독일에서 핵분열 현상이 처음으로 관측이 됐고 이에 1942년에 미국이 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. 독일이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하기 전에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미국이 과학자들을 모은 겁니다. 이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. 미국과 영국, 캐나다 등 30여 곳의 시설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이 핵심 연구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로스앨러모스가 선정된 겁니다. 로스앨러모스는 원래는 인디언들이 모여 살던 외진 마을이었거든요. 당시에 이 지역이 외부에서 고립돼 있고 또 이 자연 조건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됐고요. 또 이 뉴멕시코 지역이 오펜하이머가 평소 굉장히 좋아했던 지역이라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시설로 선정됐다고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외진 도시였는데 당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다 이곳으로 이제 몰려들었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오펜하이머는 이 로스앨러모스 지역에 에드워드 텔러라든가 한스 베테,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, 그리고 엔리코 페르미 등 당대 물리학계 거장들을 영입했습니다. 네. 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가족들까지 불러오게 해서 다 함께 살도록 아예 과학자 가족의 마을을 조성했습니다. 이곳에서 이 독일보다 먼저 핵분열을 이용한 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이론적인 실험적인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. 원자폭탄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 저항을 하면서 연구 개발은 계속 진행됐습니다. 그리고 1945년 7월 16일 드디어 이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이 로스알레모스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알라모 고르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. 이 트리니티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.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겁니다. 네, 영화 오펜하이머 속에서도 이제 그 실험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는데 이 실험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후에 논란이 참 많아졌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원자폭탄의 개발로 전쟁이 빨리 종결됐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이 군사적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. 네. 이 극도의 파괴력은 물론이고요. 이 방사능에 의한 장기적인 환경 영향 그리고 인체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. 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돼서 이 윤리적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이 감독이 이런 윤리적 문제와 또 당대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. 또 이 원자폭탄 개발로 이후에 각국의 핵무기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장기적인 국제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밖에도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당시에 비밀리에 진행된 만큼 당시의 지역사회의 민간인들은 이 로스앨러모스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요. 때문에 이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됐던 알라모 고르도의 이 반경 300~400km의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 피폭이 되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에 노출이 됐고 실제로 이 암과 조산 그리고 선천적 기형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. 미국 상원은 최근에 이 방사선 노출 보상 프로그램의
확대를 승인했고요. 이 같은 원자폭탄 실험 등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과 이 보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곳에서 뭐 과학적인 연구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? 네, 지금 이 로스앨러머스에는 국립연구소가 여전히 있는데요. 네. 이 미 에너지부 산하연구소로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소속돼 있는 기관입니다. 이 2조 6천억 원의 예산에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여전히 건재한 네. 이 대형 연구소입니다. 이 연구 분야는 여전히 원자력과 핵무기 관련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요. 이외에도 AI라던가 신재생에너지, 우주탐사, 나노기술, 그리고 바이오, 또 컴퓨터, 로보틱스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연 1,500건 이상의 이 SCI급 논문 발행 실적으로 이 미국 국가연구소 중에서도 최고의 연구 수준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입니다. 네. 이 연구소가 로스앨러머스뿐 아니라 이 뉴멕시코주 기준으로도 최대 일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 로스앨러머스는 고학력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빈곤율도 미국에서 가장 낮은 편인 그런 특별한 도시입니다. 인재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최근엔 또 인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중국에서 이제 미국의 인재를 유출해가는 문제가 굉장히 활발한데요. 미국의 전략정보 컨설팅 업체인 스트라이더 테크놀로지의 이 보고에 따르면요, 이 중국 공산당이 지난 35년간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 출신 과학자 160여 명을 스카우트해갔다는 내용의 이 보고서를 2022년에 발표했습니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 공산당은 최소 이 162명의 로스앨러머스 출신 연구원들을 채용을 했고 상당수가 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미사일 개발 등 군사 기술 관련 연구를 지속했다고 합니다. 이 가운데 최소 한 명이 미 에너지부에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 접근 허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. 또 앞서서 2017년에는 이 홍콩 언론이 중국 군사기술 연구 분야에는 이 미국 로스앨러머스 연구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들이 스스로를 로스앨러머스 클럽으로 부른다고 이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이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. 이 같은 인재 유출 문제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과학자 양성에서 심사를 좀 신중하게 하거나 또 네. 중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네, 미 원주민들이 모여 살던 외딴 마을에서 핵실험의 작전 기지가 되고 또 연구소가 들어선 현대까지 로스앨러머스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